예, 그래서 자 어쨌든 어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이 사람은 베이그한 방법을 베이그한 방법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그가 책임을 지지는 않는 겁니다. 즉 베이그한 일반화가 그를 책임지지 않는 거죠.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문법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굿. 어부터 시작해서 이 문장, 대문자 시작해서 마침표까지 여러분 한 문장으로 보시는 연습. 항상 문법은 크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좀 쉽죠? 한번 따져봅시다. 자, 누가 옵니까? 어떤 저널리스트, 기자가 들어오면 기자가 들어와서 뭐 합니까? 그 다음에 프레스 하겠죠. 동사 하겠죠. 동사 막 해서 이제 내용 끝났어요. 막 하다가 여기 콤마 오잖아요. 그래서 끝났네요. 콤마, 이게 뭡니까? 주인절이 끝난 겁니다. 기자가 동사 프레스 포 막 이렇게 다 온 거예요. 콤마 괜히 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는 콤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콤마의 힘이 있습니다. 요 콤마 괜히 오는 거 아니에요. 내용 다 왔어요. 다 온 상태에서 콤마 뒤니까 몇 번이에요? 6번이죠, 6번. 6번 자리에 false드라는 과거 동사 혹은 과거 분사 쓸 거야? 아니면 I형제 형태, 현재 분사 쓸 거야? 라고 물은 형태네요. 자, 여기 보세요. 부사 자리에는 부사를 쓰는 게 진짜 어법입니다. 약속이에요, 그게. 법이죠, 법. 강제성을 띤 약속. 6번 부사에는 부사를 써라. ly 형태를 써라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 싫어. 나 명사 쓸래. 그러면 얘를 부사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뭐로? 전치사로. 그래서 영어의 전치사는 명사의 품사를 타품사, 형용사 혹은 부사로 바꿔주죠. 또 나 여기다가 명사 쓰기 싫어. 동사 쓸 거야. 동사.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동사한테 옷을 입히면 되죠. 동사한테 옷을 입히는 게 총 4벌인데 여러분 4벌 이렇게 4벌이 있어요. 여기 아무것도 안 입은 옷. 그런데 이 4벌 중에서 딱 2개만 부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4개 중에서 옛날 사람들은 ing로 동사를 부사 만들었고 젊은 사람들은 to를 입혀서 동사를 부사 만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한테는 우리 과거 의미가 있고 얘한테는 미래 의미가 있는 겁니다. 2개. 물론 얘도 보일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는 형용사기 때문에 아까 했죠? asked. 동사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형용사가 된 겁니다. 형용사라고 보는데 형용사기 때문에 얘는 원칙적으로는 여기 올 수 없어요. 아셨죠? 원칙적으로는 올 수 없지만 얘가 오는 경우는 이 앞에 누가 있는 경우냐 하니까 이 앞에 being이라는 애가 있는 거예요. being이라는 애가. 즉 ing가 원래 오는 게 원칙이에요. 부사카드는 여러분 부사 자리에 동사를 부사로 만들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방법 2개입니다. ing 혹은 to입니다. 알겠죠? ing 혹은 to예요. pp가 나오는 즉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 그 앞에 being이 있는 경우예요. 수동인 거죠. being 있는 경우. 수동인 경우. 그래서 그러면 지금 만약에 얘가 오는 경우는 이 앞에 being이 있는 거예요. 강요 당하는 거고 얘가 오는 경우는 강요한 겁니다. 그렇죠? 강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 좀 볼게요. false한 동사 요거는 보겠습니다. 보고 갈게요. false한 동사 이렇게 있습니다. 주어 영어에서 제일 어려운 구조가 4덩어리가 오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다 나오는 게 제일 영어에서 어려워요. 아셨죠? 3개 오면 안 어려워요. 주어, 비동사, 보어 3개입니다. 주어, 일반 동사, 목적어 3개죠. 안 어려운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 4덩어리 오는 게 제일 어렵죠. 복잡한 구조네요. 그때 false는 4덩어리 오는 동사예요. 예를 들어 나는 강요했다 해볼게요. 강요했다. 누구를? 내 친구를. 나는 내 친구 보고 뭐 하라고? 내 친구 보고 운전하라고. 이렇게 쓸 때 얘가 동사입니다. 얘가 동사. 얘는 동사 아닙니다. 이 5번에는 명사 혹은 명사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형용사가 오죠. 그쵸? 그러니까 이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한 방법이 강요하는 거는 지금 하지 않으니까 내일 해라, 이따가 해라. 미래지향적 단어예요. 지금 안 하니까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미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의미를 닮은 여기에 to를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명사입니다. 얘도 명사고 명사예요. 그런데 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왜? 얘는 주인공이야. 근데 자기는 막 목적어야. 자기는 막 동사한테 영향을 받아요. 얘는 그런 게 없는데, 그쵸? 그러니까 같은 명사인데 얘는 주인공이라 그러고 자기는 막 영향받아야 되고 짜증이 나죠. 그래서 서양 영어인들은 명사는 차별을 안 둡니다. 차별이 우리 한국처럼 한국에 비해서는 조금 덜 괜찮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명사를 4번 명사가 보였다면 자꾸 주어로 미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힘이 일로 갑니다. 이렇게 가요. 가고 자기가 강요당한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강요를 아니죠. 강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이 희가 강요를 당합니다. forced. 그리고 이 보어는 내려온 겁니다. 4번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4번이 앞으로 갔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 B에서 forced가 되려면 forced가 얘가 이제 being이 되니까 being 빼버린다 치면 forced가 오려면 바로 이 to가 내려와야 돼요. forced를 쓰고 싶으면 이 to가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 목적어가 있다는 거는 어떻습니까? forcing, 능동으로 하는 거죠. 능동, forcing. 그래서 얘가 지금 부사 자리에 얘가 이 동사가 부사에 있으려고 이렇게 경우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구조예요. 요 구조. 내가 내 친구를 만났어요. 내 친구를 만나가지고 여기가 이제 6번이 됩니다. 콤마 칠게요. 콤마 6번. 만나서 and forced 한 거예요. and forced. 만나서 and forced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and 떼고 여기 나 떼고 force에다가 forcing을 쓴 거죠. forcing. 왜? 동사를 부사 만들려고. 오케이? 그래서 답은 forcing 대 forcing. 이렇게. 어쨌든 해석해보면 이제 해석 가보겠습니다. 자, 저 정치인이 책임을 모면하려고 베이그한 일반어를 적용시켰어요. 그랬더니 굿 저널리스트. 정말 어떤 사명감 있는 기자라면, 훌륭한 기자라면 뭐 하겠습니까? 프레스 4 막 끊임없이 요구할 거예요. 뭐에 대해서? 애매하니까.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애매하니까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further한 정보, 막 더 정보를 막 캐려고 프레스 4 합니다. 뭐에 관한 정보? 아까 그렇게 돈을 어떻게 아낄 거냐에 대한 정보겠죠. 뭐 이거 굳이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세요. 어떻게 아낄 거냐 그러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효율적으로 그 효율성이 어떻게 성취될 거냐라는 정보겠죠. 그런 거를 막 프레스 4 막 계속 끊임없이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강요하겠죠. 누구를? 그 정치인을. 뭐 힘셀프 같은 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네, 그래서 그 정치인이 come out 나올 수 있게끔 강요하는 거예요. 왜? 끈질기게 프레스 4 하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자세하게 말해주세요. 막 further한 정보, 더 세밀한 정보를 막 요구하니까, 추가 정보를 요구하니까 정치인은 막 더 이상 이제 애매한 게 숨어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애매하면서 come out. 이때 from behind는 이런 거를 이어 전치사라고 해요. next to처럼 네, 단어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묶여있고 우리 베일 아시죠 여러분? 베일에 쌓인 그녀 이렇게 하잖아요. 베일 면사포 같은 겁니다. 머리수건 머리에 쓰는 거 베일. 그래서 우리 애매함이라는 베일 속 거기 뒤에 숨어 있는데 나오라고 강요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C 항에 가보겠습니다. 자, 아니면 혹은 오와 지금 여기 한 예 읽었는데 또 한 예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다 같은 건데 이 C를 보기 위해서 한 문장을 통으로 볼 건데 세상에 오화를 기점으로 한 문장이 이렇게 기네요. 그래도 크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용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어가 someone인 것 같아요. 아까 다 했죠? who, 꾸미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동사를 얼른 찾읍시다. 동사를 여기 있네요, 이렇게. who절 뚱뚱하죠? someone을 꾸미는
A인 것 뿐입니다. 동사 어디 있습니까? might say, 아마도 말할 거야. 뭐라 말해? sorry, 막 이렇게, sorry, 막 이런 말 하겠죠. 어디까지? 여기 콤마까지, 이렇게. 이런 말 하겠죠? 그래서 이 콤마 뒤로 뭐 있습니까? 또 콤마가 이렇게 하나 있네요. 여기 따옴표 뒤로. 이렇게 콤마 있네요. 이거 말한 거고. 그래서 내용이 끝났어요. 내용 끝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영어는 주어 오고 동사인데 그 동사가 B가 아니면 4번 오고 끝나요. 어지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쉬운 구조예요. 1번, 2번 비동사 오면 5번 오면 끝나요. B가 아니면 일반 동사예요. 4번 오면 끝나죠. 1, 2, 4, 5 다 나오는 구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say는 뒤에 목적어 하나 나오면 웬만큼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렇죠? 1번 someone, 2번 동사, 여기까지 4번 해서 끝난 거예요. 끝난 상태에서 지금 뭡니까? 콤마 들어왔으니까 얘 뭐예요? 6번이죠. 즉 living이랑 forcing이랑 같은 구조입니다. living과 forcing 같은 구조예요. 자기가 동사지만 부사 칸에서 2차 내용을 형성하려고 ing 있고 변신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예를 들면 요겁니다. 다시 쓸게요. 제가 나는 내 친구를 만났다 해볼게요. 내 친구를 콤마 해볼게요. 만나서 as 해볼게요. as 나는 left 해볼게요. left 내 친구를 happy 이렇게 해볼게요. 배고프게 해피해요. 해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6번이에요. 요만큼이 6번. 자 6번인데 6번이 2차 내용에서 너무 길어. 너무 기니까 압축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얘가. 이게 안 중요해요. 2차 내용이니까. 1차 내용 주인절. 그래서 안 중요하니까 얘를 줄이는 겁니다. 줄이는 방법은 접을 때 주어가 같으면 주어 때 남은 동사한테 ing 친 거예요. ing. 동사가 부사가 되려면 ing 혹은 to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얘한테 지금 이 과거니까 과거의 진인 living 여기 ing 입은 거죠. 그리고 여기 4번 오고 5번 온 겁니다. 아까 false 뒤에 to 쓴 것처럼 같은 구조예요. 됐죠? 그러면 자, 여기가 다 끝나서 6번이구나. 6번에는 live를 ing 입혀서 부사 만든 거구나. 그런 걸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신에 얘가 ing 입고 부사가 됐다 한들 이 옷을 벗으면 동사 2번입니다. 남겨두다라는.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군인 아저씨가 제가 군복을 입으면 군인 같지만 군복을 벗으면 그냥 사람 아닙니까? 그쵸? 사람의 성질을 갖고 있겠죠? 그겁니다. 동사가 이런 거 있고 변신해 있어도 그거 벗으면 동사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 걸 준동사라고 합니다. 준동사의 성질. 어떻습니까? live는 자기 뒤로 4번이 오죠. 그리고 또 5번도 옵니다. 5번. 예를 들면 우리 엄마는 남겨두었다. 나를 배고픈 상태로 밥을 안 줘가지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번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당연히 얘가 5번에는 명사 형용사 5번은 명사 형용사 5번 자리에 부사 오면 안 됩니다. 당연히 배그 오는 거죠. 해석해 보겠습니다. 해석 내용 5하니까 이 내용과 이 내용 같을 것 같아요. 내용 안 바뀌고 자 누구냐 someone의 이 원 단순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자 누구냐 했더니 late for appointment 약속에 late 늦었어요. 약속에 늦었는데 세상에 원치는 않네요. 인정하고 싶진 않아요. 뭐를? 대니아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늦었냐? 늦은 이유가 이것이 뭐 때문이냐? 할 때 우리 내신에서 여러분 had pp 한 거 조심하세요. 자기가 지금 약속에 늦어서 약속 늦은 게 9시예요. 근데 약속 늦기 전에가 8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완료 형태에 온 겁니다. 늦은 이유는 스탑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for drink 술 한잔 하려고.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오는 길에 술 한잔 하려고 늦었어요. 근데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그러면 아내한테 혼나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남자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늦어서 미안해 이렇게. 나 사실은 무언가 something 있었어. 뭐가 있었냐? 나 오는 길에 꼭 해야 할 뭔가 있었어. 그래서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시간이 좀 더 롱거 예상보다 롱거 더 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술 먹어서 늦었어 이렇게 말 안 하고 그 사람
애매한 말을 쓰겠죠. 그쵸? 애매한 말. 애매함이 포인트입니다. 책임 회피하려고. 그래서 그는 일부러 남겨두는 겁니다. 고의로, deliberately. 뭐를? 그 늦음의 원인, 늦음의 이유를 애매하게 두는 겁니다. 책임 회피. 안 혼나려고.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같은 말이겠죠? 같은 말. 애매하게 둔다라는 거는 exercising, 어떤 거를 실행하는 거겠네요. 어떤 걸 실행하냐 하니까 특정 종류의 절약, 이코노믹 절약? 무슨 절약이야? 하니까 진실의 절약. 여러분, 진실을 절약하면 진실을 아끼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래서 그는 애매하게 그 원인을 남겨둬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실을 폭로하면 책임을 묻게 돼서 혼나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언어는 이런 애매함을 지니고 있다. 언어는 사실은 여러분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 머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어렵죠? 그래서 그러면 언어의 모호함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는데 다음 지문은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알아들으면 좋을까? 라는 지문으로 만나 뵙겠습니다.